안녕하세요. 엔드포인트 보안사업부에서 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임상민 책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사이트 2의 분석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2에서 분석 탭은 위협 탐지 엔진에서 탐지된 악성 파일 및 이상 행위를 분석한 정보를 보여주고,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위협의 횡적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C의 악성 코드 감염 시 인사이트 2에서 분석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인사이트 2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상 PC에서 겐드크랩이라는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랜섬웨어 파일로 사용자 PC에 실행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위해서 비트코인 입금을 요청하는 금전적인 목적의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가 실행된 후 파일의 확장 자명이 바뀌신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공격자는 이와 같이 랜섬웨어 노트를 남겨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인사이트 2에서는 사용자 PC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었다고 알림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를 열어보면 사용자가 복구하기 위해서 토르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특정 사이트를 오픈하여 이런 등의 복구화 방법을 안내합니다. 실제 악성 코드들은 취약한 웹사이트나 메일을 통한 피싱, 취약한 광고 배너를 통해서 배포되고 있어서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의 모든 악성 코드를 감염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2에서는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후 악성 코드가 수행한 활동들을 분석하고 대응 정책을 생성해서 내부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염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이트 2에서 악성 코드를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정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2에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된 내용들을 보시면은 분석 탭을 클릭해서 분석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이고 오늘로 바꿔주시면 금일 전체 위협은 6건이 발생했고 감염은 3건, 이상행위는 3건이 발생했고 CNC 서버로의 통신은 0건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분 전에 겐드크랩이라는 파일이 IOC에 의해 알려진 악성 코드로 진단됐고 WMRC 명령어를 통해서 섀도우 카피가 삭제되는 이상행위가 진단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 위협을 클릭하여 위협에 대해 좀 더 분석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협 관리 화면은 위협으로 탐지된 정보들에 대해 탐지 시각 순서로 정리한 내용으로 각 위협의 요약 화면을 보여줍니다. 현재 위협 리스트에서 사용자 IP에서 이상 행동과 IOC에 의한 악성 파일이 탐지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행동의 내용을 보시면은 섀도우 카피 삭제가 있는데 랜섬웨어는 암호화를 시작하기 전에 섀도우 카피 서비스에 의해 저장된 백업본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섀도우 카피 백업본을 삭제하는 행위는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윈도우 백업 파일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삭제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보시면 겐드크랩 프로세스가
wmic 명령어를 이용하여 섀도우 카피를 삭제하는 명령어를 수행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OC에 탐지된 악성 파일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IOC와 머신 러닝에 의해서 악성 코드로 분류되었고, 탐지 시간은 최초로 탐지된 시간은 금일 15시 38분 8초로 PC에서 최초로 탐지된 시간, 그리고 인사이트 내부에서 로컬에서 최종으로 탐지된 시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코시스템에서 이러한 위협이 최초로 등록된 시각과 최종적으로 탐지된 시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파일 정보에서는 파일의 경로가 어디에서 실행되었는지, 그리고 파일의 타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자서명은 서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파일의 해시값을 보여주고,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PC의 IP는 10.0.2.1이고 맥 주소 정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는 SMLI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도 지표를 통해 해당 악성 코드가 어떤 악성 코드와 유사한지 보여줍니다. 해당 파일은 겐드크랩이라는 악성 코드와 유사도가 99%입니다. 이 말은 해당 악성 코드는 사용자 PC에서 실행된 파일은 겐드크랩이라는 악성 코드일 확률이 99%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협 분석이란 버튼인데, 위협 분석 버튼을 클릭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위협 요약 정보와 같고, 단말별 탐지 정보는 악성 코드가 몇 개의 단말에서 감염되고 어떤 위치에서 실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분석 지표에는 해당 악성 코드가 실행한 주요 행동을 보여줍니다. 섀도우 카피를 삭제하고 문서 확정자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도 지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공격 스토리라인은 악성 코드가 어떻게 감염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보여줍니다. 사용자 PC에서 explorer.exe라는 프로세스가 겐드크랩 5.0.2라는 exe 프로그램을 파일을 실행해 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plorer.exe는 사용자들이 보통 PC에 어떤 파일들을 실행할 때 실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겐드크랩이라는 파일을 사용자가 실행을 했고 58개 네트워크에 통신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883개 파일에 대한 이벤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wmic 겐드크랩이라는 프로세스가 wmic 명령어를 통해 섀도우 카피가 삭제된 명령어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로들을 좀 더 리스트화 해가지고 보기 쉽게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개의 프로세스가 스타트가 됐고 explorer.exe, 겐드크랩, wmic.exe, 그리고 겐드크랩.exe라는 프로세스가 어떤 곳으로 통신을 시도했는지, 공격자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성 공격 툴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CNC 서버로 통신한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크리트를 통해서 해당 파일들을 보시면 랜섬웨어 노트들을 어떻게 사용자가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지의 내용들을 파일 생성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무브를 통해서 실제 어떤 실행 파일들이 암호화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PC의 바탕화면에 여러 엑셀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암호화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들이 삭제를 하였는지, 아까쯤에 프로세스 스타트의 차일드 프로세스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URL 경로는 방화벽을 통해서 다운로드가 공격 툴이나 다른 기타 공격 사항들이 명령어가 내려가지 않거나 공격 툴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방화벽에서 제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악성 코드가 감염된 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대응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성 코드가 감염된 PC가 다른 PC와 통신이 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격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엔드포인트 상세화면으로 이동해서 네트워크 격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위협 분석에서 다시 화면을 뒤로 전환하고 위협 분석에서 위협 관리를 클릭해주고 내가 담당하기 해서 이 해당 파일이 악성으로 분류하고 대응 정책은 프로세스 강제 종료, 알림, 파일 삭제가 있는데 저는 파일 삭제를 대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완료를 해주시고 설정을 완료해주고 가상 PC에서 실제 파일이 삭제되었는지와 네트워크가 격리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해당 경로에서 자동 해결을 클릭해 줍니다. 설정 완료. 네트워크가 차단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파일이 삭제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자가 어떤 경로로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그를 검색해 봅니다. 통합 검색, 해당 인덱스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에 대한 로그를 남기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IP는 IP로 검색을 해보면 2020년 6월 10일 날 머레어 샘플 라이브러리 마스터.zip이라는 이상한 의심스러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대한 소스 정보를 보시고 이 해당 경로에 대해서도 방화벽에서 차단을 걸어 주셔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에서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